주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마귀는 사마귀, 왕사마귀, 넓적배 사마귀, 좀사마귀 등이 있는데요. 흔하기도 하고 키우는 재미도 있죠. 제가 어릴 때는 매번 먹이를 잡아오느라고 귀찮았는데 요즘은 미로미나 귀뚜라미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키우기도 쉽죠. 먹잇감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잡아채는 게 습성이라 활동적이지 않아서 큰 사육장도 필요 없죠. 먹이는 움직이는 거는 뭐든 잡아먹는데 사마귀 사이즈의 절반 이하 되는 걸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겁쟁이라 먹이라도 덩치가 크면 도망가거든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 초파리 외에는 먹일 게 없어서 키우기 좀 까다롭죠. 그래서 완전 작은 애벌레보다는 3-4번 이상 탈피해서 좀 커진 녀석부터 키우시는 게 좋고요. 메뚜기나 방앗개비보다 몸도 더 연해서 잡을 때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도 사냥하고 먹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는 데다가 키우기 쉽고 성체가 되면 자연으로 방생해도 돼서 부담도 없고 좋죠. 몇 가지 주의점만 잘 지키면 어린아이도 쉽게 키울 수 있는데요.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해서 나뭇가지나 루바만 같이 사마귀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자연에서는 몸에 묻은 이슬을 마시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정도 분무기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큰 사육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작은 사육장은 탈피할 때 불편해서 잘못하면 위험하죠. 사육장이 상하 좌우 길이가 사마귀 몸 길이 3배 이상은 돼야 됩니다. 또 적당히 습도도 있어야 탈피를 잘하기 때문에 솜이나 나무토막 같은데 물을 적셔서 사육장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죠. 가끔 햇빛을 비춰주면 더 건강해지는데 한여름에 햇빛 비춰주다가 깜빡 잊고 학교나 직장 갔다 오면 사육장 안이 찜통이 돼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선선할 때만 빛이 드는 곳에 두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사마귀는 같은 종이라도 같이 키우면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배틀 로얄 보실 거 아니면 꼭 한 마리씩 키우는 거 아시죠? 보통 돌밑이나 땅속에 숨어있는데 좀 작은 먼지벌레류가 가장 흔하고 멋지고 덩치도 있는 딱전벌레는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죠. 아 마시고 나무컵으로 트랩 만들어서 잡기도 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쉽게 잡히지는 않고요. 수십 개 설치해야지 몇 마리 잡는 정도지만 기대하지 않던 다양한 곤충이 잡히기도 하고 저녁에 설치하고 다음날 수거하러 나올 때 설레는 기대감이 좋아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육장은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고요. 저렇게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키우셔도 됩니다. 저 정도만 돼도 못 끼워나와서 뚜껑 안 해도 되죠. 육식성이라 미럼이나 다른 작은 곤충을 먹이로 주시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조각도 잘 먹고 염분을 제거한 생선이나 새우살도 좋습니다. 사과나 곤충 젤리 같은 거를 가끔 넣어주면 먹으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죠. 육식성이라 포악할 것 같지만 먹이만 많으면 안 싸우고 잘 지내서 여러 마리 합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냥도 잘 못하죠. 자기보다 작은 귀뚜라미도 저렇게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미럼이나 귀뚜라미는 상처를 내거나 거의 죽여서 줘야 되죠. 저렇게 서로 싸워서 결국 귀뚜리를 가위로 잘라줬습니다. 사마귀같이 멋지게 사냥해서 먹는 재미는 없죠. 사마귀보다 장점이라면 잘 키우면 2년 이상 살기도 하고 반짝반짝 화려한 메모죠. 땅속에 들어가 숨는 걸 좋아해서 바닥자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가끔 분무기로 뿌려주셔야 되고요. 암수 한 쌍을 끼우면 번식도 가능하고 홍단 딱정벌레나 멋쟁이 딱정벌레는 지역별로 색상 번이도 많아서 모으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키우기도 쉽고 멋진 곤충이죠. 도시 인근 조금만 벗어나서 논이 있는 곳이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산개구리나 두꺼비 알은 산에 흐르는 냇물에서 볼 수 있고요. 알부터 키워도 부화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올챙이는 키우기가 굉장히 쉽죠. 여과기 없이 큰 통에 염소가 제거된 수돗물로도 충분히 기르죠. 2-3일에 한 번 정도 물갈이 해줘도 잘 삽니다. 먹이는 뭐든지 잘 먹는데요. 금붕어, 열대어 사료도 잘 먹고 요리하다 남은 냉동 새우살이나 오징어 쌀도 좋고요. 멸치 불려서 줘도 되고 가끔 애호박 같은 식물성 먹이 줘도 됩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잘 먹죠. 먹이 잘 먹이고 방 안에 온도가 높으면은 3-4개월이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바뀌는데요. 앞다리까지 나오면 갑자기 밥을 안 먹고 꼬리가 줄어들면서 완전 개구리가 될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아가미가 서서히 없어지고 피부로 숨을 쉬어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돌 같은 거를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인데요. 올챙이에서 막 개구리가 된 아기 개구리는 먹이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작은 개구리에게는 미럼도 크고 날개 없는 초파리 외에는 마땅한 먹이도 없는데 사육장이 크면은 초파리가 워낙 빨라서 잘 못 잡아먹습니다. 날개가 없어도 엄청 빨리 돌아다니는 데다가 일반 채집통에 키우면은 초파리가 다 빠져나가서 먹이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서 결국 연못이 있는 공원에 풀어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키우기 쉽고 변화된 모습이 재미있었던 올챙이 강추드립니다. 올챙이가 크면 개구리나 두꺼비가 되는데 왜 따로 다루냐면요. 사육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기 개구리는 아까 패스해서 바로 덩치 좀 있는 개구리, 두꺼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생김새도 좀 다르지만 개구리는 물이 필수고 두꺼비는 물이 없어도 잘 삽니다. 그래도 양서류라 가끔 분무는 해줘야죠. 개구리는 육지와 수영할 수 있는 물이 다 필요해서 사육장도 좀 커야 되고 관리도 귀찮은데
게다가 먹이는 육지에서만 먹어서 육지도 좀 넓은 게 좋죠.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은 그냥 발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해놓고 키우셔도 됩니다. 개구리 두꺼비는 눈으로 보고 먹이를 잡아먹는데 시력이 안 좋습니다. 먹이인지 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면 그냥 달려들여서 먹죠. 그래서 물을 조금 넣고 작은 물고기나 금붕어를 주면 물이 얕아서 팔딱팔딱대는 거 잘 사냥해서 먹기도 하고요. 무난하게 귀뚜라미나 미러미 최고죠. 여튼 수영장이 필요 없는 두꺼비가 관리하기에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 귀뚤귀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녀석들이죠. 토종 귀뚜라미는 보통 먹이용으로 판매되는 아열대 수입산 쌍별 귀뚜라미보다는 작지만 사육 방법은 비슷해서 쌍별 귀뚜라미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큰 플라스틱 통에 계란판이나 신문지 깔면 세팅 끝입니다. 계란판이 좋은 게 은신처도 되고 물 뿌려주면 계란판에 흡수된 물을 씹어서 마시기도 하거든요. 먹이는 그냥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저는 물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남는 사료가 많은데 저렇게 유통기간 지난 물고기 사료에 물 뿌려주면 다른 동물성 사료가 필요 없죠. 그 밖에 냉장고에 열면 나오는 야채나 과일도 수분 섭취용으로 좋은데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분하기에 좋죠. 이 녀석들 벽을 잘 타서 탈출하기 쉬운데 통 가장자리에 박스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으면 저기까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옵니다. 메뚜기처럼 점프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기어 올라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토종은 사이즈가 더 작지만 점프는 좀 더 잘해서 토종 키우시려면 통이 좀 더 큰 리빙박스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번식도 쉬워서 꼬꼬지아 떼스는 오아시스에 물 적셔 놓으면 저렇게 살랑간 꼬꼬 알라쳐. 따뜻하게 해주면 한두 달 뒤에 엄청 나오는데 먹이도 어른 귀뚜라미랑 같아서 똑같이 키우면 금방 자라죠. 이렇게 날개 없는 녀석들은 조용한데 다 커서 날개 생기면 엄청 시끄럽죠. 소리는 수컷만 내는데 그래서 번식 목적이 아니면 수컷들 먼저 먹이로 쓰면 좋죠. 귀뚜라미 소리가 운치 있다고 하시면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말 그대로 공원에 나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죠. 개미도 없는 공원은 정말 농약을 많이 써서 사람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생태계가 아닐 확률이 높죠. 여튼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 키우면 집을 짓고 사는 아기자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왕개미 없이 일개미만 모아놓은 거라 오래가지는 못하죠. 먹이는 말 그대로 뭐든 다 잘 먹죠. 키우실 때 주의할 점은 탈출을 잘해서 사육장 뚜껑이 틈이 거의 없어야 되고요. 관리 잘못하시면 반려동물이 바로 박멸 대상 해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미 사육을 감상하고 싶으시면 여왕개미 포함한 사육 세트도 판매하고 있으니 학습용이나 관찰용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비오는 날 집 앞 화단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작은 플라스틱 통이나 일회용 아아컵에도 키울 수 있죠. 과일, 야채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 관리하기 쉽게 애호박도 좋고 두부도 물에 씻어주면 잘 먹고 산란하고 나서 영양식으로 미숫가루를 먹이기도 하죠. 달팽이 껍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 달걀 껍질을 갈아서 주시면 좋습니다. 알을 낳으면 약해져서 잘 죽는데 달걀 껍질로 영양 보충을 해주면 잘 견디고 오래 산다고 하죠. 건조해지면 저렇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저 상태로 2-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냥 키워도 되지만 바닥재를 넣으면 더 건강하게 잘 사는데요. 바닥재는 그냥 밖에서 흙 퍼오시면 좀 위험한데요. 진드기나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고요. 화분용 상토는 비료가 섞여 있어서 곰팡이나 세균 번식 위험이 있고 코코피트라는 바닥재가 깔끔하고 관리가 편해서 좋죠. 매일 분무해주시고 먹이만 잘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어서 반려동물 키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에게도 강추하는 동물이죠. 막상 잡으려면 잘 안 잡히는데 밤에 잘 날아와서 아마 의외로 사슴벌레 잡으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좀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장수풍뎅이가 서울 경기 지역 도심에 날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도 사슴벌레는 뒷산만 있어도 도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거를 보면 사슴벌레가 오염이나 농약에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얼마 전에 장수풍뎅이를 과일 따듯이 10분 동안 11마리나 잡았었습니다. 농약 안 치고 방치된 복숭아밭이었는데 장풍이 말고도 벌레들이 바글바글해서 놀랐죠. 복숭아가 향기도 짙고 맛도 달아서 곤충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과일인데 대부분 복숭아밭은 약을 엄청나게 쳐서 벌레 보기가 어렵죠. 가족여행 갔던 펜션 사장님이 그냥 방치하고 있던 복숭아밭을 가지고 계셔서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대부분 대형 갑충 풍뎅이류는 곤충 젤리만 있으면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어른벌레는 그렇고요. 애벌레는 생긴 거는 비슷한데 종류마다 먹이나 습성이 다 달라서 그거에 맞게 키우셔야 되죠. 사슴벌레는 그 중에서 키우기도 쉽고 성충도 2년 이상 살 수 있어서 사슴벌레를 추천드립니다. 어지간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가끔 집 베란다 화단에도 날아오죠. 그런데 이 녀석은 회충입니다. 식물에 빨대 같은 주둥이를 꼽고 즙을 빨아먹죠. 그래서 과일이나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노린재마다 먹는 식물이 다 다른데
화려한 외모로 많이들 키우시는 큰 광대 노린재를 예로 들어보면요. 대부분 노린재들이 그렇듯이 유충일 때와 성충일 때 외모가 좀 다르죠. 이 녀석의 주식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회양목인데요. 예쁘기도 하지만 먹이 구하기도 쉬워서 노린재 키워보려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종류입니다. 저는 산책 나갔던 뒷산에서 잡았는데 공원의 흔한 회양목에서는 농약을 쳐서 그런지 잘 없고요. 산에 자생하는 회양목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가지째 따왔죠. 철쭉이나 목련도 먹는다는데 먹이로 쓰려면 꼭 잘 씻어서 혹시나 묻어있을 농약을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먹이 구하기는 쉬운데 입맛은 까다로운지 좀 먹었다 싶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갈아주면 되고요. 겨울에 유충 상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먹이만 지속적으로 주면은 겨울에도 키울 수 있고요. 노린재는 만지면 냄새나는 물질을 뿜어서 이름이 노린재인데 가급적 만지지는 마시고 눈으로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침노린재류는 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곤충을 잡아서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 육식성 노린재인데 손으로 잡으면은 저 침으로 쏘는데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지만 무지하게 아픕니다. 제가 물려봤는데 노린재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조심해서 다루세요. 이 녀석들은 곤충은 아니고 그냥 절지류죠. 특히 쥐며느리는 등각몽이라고 하는 육상 각각류인데요. 친척들은 대부분 물에서 기생생활하거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쥐며느리도 복부에 아가미 같은 곳으로 호흡을 하죠. 아가미 부분은 축축해야 되기 때문에 습도가 좀 있어야 잘 사는데요. 예전 영상에도 소개했듯이 썩은 식물질이나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 청소동물로 키우기도 쉽고 심지어 자기 똥도 먹기 때문에 가끔 분무만 해주면 깨끗하게 키울 수 있죠. 노래기는 사는 곳이 비슷해서 같이 이야기하지만 쥐며느리하고는 먼 관계입니다. 쥐며느리나 공벌레는 노래기보다 오히려 새우나 계란 가깝죠. 노래기도 습성이랑 먹이가 쥐며느리랑 비슷한데 사실 노래기 키우시려면 토종 노래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대형 노래기를 추천하는데요. 토종 노래기는 위험하다 싶으면 몸을 말죠. 이때 냄새나는 물질을 뿜어서 노린내 난다고 노래기라고 이름이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토종은 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밀림에 사는 대형 노래기는 순하고 핸들링도 돼서 키우시기에는 수입산을 추천드립니다. 둘 다 키우기 어렵진 않고 유해하지도 않지만 여튼 외모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는 곳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지렁이도 있습니다. 노래기, 쥐며느리도 반려동물이라고 했다가 많은 반발에 시달렸는데 얘는 비주얼이 더 심해서 제외했습니다. 만일 키우시려면 집에서 키우시는 화분에 넣어놓으시면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죠. 그 밖에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키우기는 어려워서 제외한 동물들도 있는데요. 방아깨비, 섬소금 메뚜기도 쉽게 올 수 있지만 넓은 공간에 몇 마리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채집통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잘 죽죠. 그리고 엄청 먹고 응가도 많이 해서 여러모로 방 안에서 키울 만한 곤충은 아닌 것 같고요. 잠자리는 유충일 때는 물속에서 골챙이나 구피로 키울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녀석을 키울 만한 큰 사육장은 없죠. 방 안에 풀어놨다가 미럼 등을 먹일 때만 잠자리채로 잡아 먹여 키워야 되죠. 나비도 마찬가지로 풀어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거미는 거미줄 칠 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무당벌레는 먹이인 진딧물을 계속 잡아주는 게 문제죠. 매미는 시끄럽고 수명이 짧아서 그냥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어린 새가 둥지에 떨어져서 이걸 주워올 수도 있는데 흔히 보는 까치, 어치, 참새, 직박구리, 집비둘기, 오리까지 죄다 유해조수로 되어 있어서 잡아도 안 되지만 잡았으면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법이라네요. 심지어 청설모도 유해조수라 잡기도 어렵지만 잡아도 안 되죠.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잡을 수도 있고 키우기도 쉬운 작은 동물들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언급한 곤충이나 동물 말고도 추천하실 만한 동물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